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를 꼽으라면 대부분 주저없이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을 떠올릴 것입니다. 원래 천조국이라는 표현은 고대 동아시아에서 하늘 아래 최고의 제국이란 뜻으로 쓰이던 말이지만 이제는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나라라는 의미로 미국을 지칭하는 별명이 됐죠. 실제로 미국은 2024년 기준 국방 예산만 무려 8,86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국방비 덕분에 미국은 국방 예산 1위, 군사력 1위, 무기 수출량과 금액 모두 세계 1위라는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조국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닌 셈이죠. 그런데 이 천조국의 최첨단 무기들은 그 가격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한 달간 수중작전이 가능하며 생존성까지 최고라는 콜롬비아급 핵잠수함의 경우 척당 가격이 무려 14조 원이 넘습니다. 바다 위를 항해하는 움직이는 도시라 불리는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은 단일 무기 체계 중 가장 비싼 가격을 자랑하며 척당 17조 원을 호가하죠. 그리고 은밀하게 적진을 폭격하는 이 스텔스 폭격기의 단가는 무려 2조 원 이상. 일반인들이 평생을 모아도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 무기 한 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무기들과 맞먹는 수준의 입이 딱 벌어질 만한 가격의 한국산 제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약 4년 전 아프리카에서 한 대통령이 대한민국 거제도까지 날아왔습니다. 그것도 직선거리로만 10,000km가 넘는 먼 길을 단숨에 말이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리 한가한 직책이 아닐 텐데 모든 일정을 미루고까지 찾아온 이 인물은 바로 모잠비크의 필리프 뉴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선박 코랄솔루 FLNG의 명명식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 거제도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 선박은 모잠비크 해상으로 향해 출항했고 현재는 그곳에서 실제 가동 중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배이길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 움직일 정도로 중요한 걸까요?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이 선박은 부유식 해양 액화 천연가스 플랜트, 즉 FLNG 에프리 LNG 선으로 불립니다. 말 그대로 바다 위에 떠있는 천연가스 액화 공장이죠. 육상에 짓는 가스 처리 시설을 거대한 배 모양의 구조물 안에 모두 집약시킨 형태로 바다 한가운데서 천연가스를 채굴하고 이를 정제한 뒤 섭씨 영하 163도로 급속 냉각시켜 액화 천연가스로 만드는 첨단 시스템입니다. 생산된 LNG는 선박 안의 저장 탱크에 보관되었다가 바로 LNG 운반선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육상 파이프라인이나 대규모 부지가 필요 없어 개발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선박은 겉보기엔 배지만 실제론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정유 플랜트인 셈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가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이처럼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고 공급 안정성이 높은 LNG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FLNG는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FLNG 프로젝트는 총 10건인데 그중 절반인 5척을 삼성중공업이 1척은 대우조선해양이 맡았습니다. 중국의 위슈에이라는 조선사도 사건을 수주했지만 미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되면서 실질적으로는 한국 조선소들이 FLNG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히게 되었죠. 이는 단순한 선박 수주가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 기술력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FLNG 선박은 이름만 선박일 뿐 실제로는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산업 플랜트입니다. 그 크기와 설비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죠. 세계 최초이자 현재까지 가장 큰 FLNG 플랜트는 2011년 로열 더치셀이 발주한 프렐류드 FLNG로 현재 호주 프렐류드 가스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의 크기는 길이 448m, 폭 74m로 축구장 4개를 이어붙인 것보다 더 큽니다. 연면적으로 따지면 무려 모나코 전체 면적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말 그대로 모나코보다 더 큰 배가 바다에 떠 있는 셈이죠. 이 안에는 발전 설비, 냉각 설비, 액화 시스템, 저장 탱크, 하역장 등 모든 천연가스 처리 공정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력 없이 이런 선박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초대형 첨단 산업 설비를 실제로 구현해낸 기업이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중공업입니다. 2023년 7월 7일 삼성중공업은 아프리카 지역 선주와 약 8,700억 원 규모의 해양 생산 설비 본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 작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비록 계약 상대방의 구체적인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계약이 모잠비크 코랄 북부 가스전 프로젝트와 관련된 새로운 FLNG 건조 계약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계약까지 체결되면 총 수주 금액은 미화 기준 약 25억 달러, 한화로 약 3조 6천억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이는 콜롬비아급 핵잠수함의 단가를 훌쩍 넘는 금액이며 그런 초고가의 산업 설비가 대한민국 거제도에서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발주국이 바로 모잠비크라는 점입니다. 2011년에 첫 FLNG 선박을 발주했고 4년 후 또다시 두 번째 FLNG 선을 발주했다는 것은 이들이 단순히 우연히 에너지 부국이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국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자원을 실현해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인당 GDP가 700달러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모잠비크가 수조 원 규모의 산업 설비를 발주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지만 그만큼 이 나라가 보유한 천연가스 자원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아프리카는 지금도 많은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영토나 인구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지만 산업 기반이나 인프라가 여전히 낙후되어 있기에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대륙으로 인식되곤 하죠. 그러나 이 대륙의 땅 아래, 특히 바다 아래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천연 자원이 숨어 있습니다. 모잠비크는 그 중에서도 단연 주목받는 나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인도양 연안 국가로 사실 1970년대부터 해상가스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수십 년 동안은 별다른 성과 없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1970년대 당시 정부 차원에서 시추 탐사를 진행했지만 이후 30년 가까이 큰 성과는 없었고 2004년에 이르러서야 남부푼대 대만의 가스전에서 소량의 가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의 개발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에너지 기업 사솔사솔이 담당해 제한적인 생산이 이루어졌지만 해상 천연가스 자원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미국의 에너다코 아나달코를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메이저들이 모잠비크 해역, 특히 북동부 루부마 분지 해상에 본격적으로 탐사를 시작했고 마침내 2011년 역사에 남을 대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21세기 최대 규모의 초대형 가스전이 연이어 발견된 것이죠. 에너다코가 주도하던 제1광구, 그리고 이탈리아의 ENI가 운영한 제4광구에서 엄청난 규모의 가스 매장량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지역을 합하면 최소 130조에서 많게는 140조 입방피트 이상의 천연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단숨에 모잠비크를 세계적인 가스 부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도 깊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ENE가 이끄는 컨소시엄에 참여해 제4광구의 지분 10%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모잠비크산 LNG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단지 에너지 확보 차원을 넘어서 한국의 조선 건설 에너지 산업이 모잠비크의 자원 개발 전반에 걸쳐 깊이 얽히게 된 것입니다. 모잠비크 해상에서 본격적인 가스 생산이 시작되면서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천연가스 지분을 확보해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 점도 있지만 더 큰 기회는 바로 운반선 발주 수요의 급증입니다. 천연가스를 액화해 운반하는 LNG선은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이 분야에서 한국은 독보적인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자랑합니다.
영국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최대 40척 규모의 LNG 운반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2020년 12월 한국의 조선 3사는 총 17척의 LNG선을 건조하기 위한 LOI 건조 의향서를 확보한 바 있으며 이 중 현대중공업이 9척, 삼성중공업이 8척을 수주하기로 조건부 합의했고 전체 발주 금액은 약 3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모잠비크 북부 지역에 무장 반군의 공격이 발생하면서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이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했고 이에 따라 선박 계약도 확정되지 못하고 미뤄지게 됩니다. 다행히 모잠비크 정부와 주변국들이 치안 확보에 적극 나서면서 2022년 말부터 다시 프로젝트 재개와 계약 확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한편 세계 LNG선 건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은 압도적입니다. 2020년대 들어 대형 LNG선을 안정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을 제외하면 일본과 중국 일부 조선소뿐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노후화된 설비와 인력난으로 인해 경쟁에서 밀려났고 중국 역시 국영 조선사 위주로 제한된 물량을 처리하는 수준이기에 대규모 고사양 LNG선 일괄 건조는 한국 조선 3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전 세계 선박 수주 점유율은 40.3%로 상승했고 특히 LNG 운반선 부문에서는 모잠비크와 카타르 등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로 인해 중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의 남은 약 20여 척의 발주 물량 역시 대부분 한국이 차지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으며 모잠비크 프로젝트는 한국을 위한 파티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돌고 있습니다. 모잠비크에서의 한국 활약은 비단 조선 분야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건설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이 대형 계약을 따내며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바로 대우건설이 그 주인공입니다. 대우건설은 모잠비크 최북단 팔마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약 5억 달러, 한화 약 6,500억 원 규모의 부대 설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간 640만 톤 규모의 LNG를 생산할 수 있는 에콰트레인 2기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형 공사로 이중 철골, 기계, 배관, 전기, 개장 등 핵심 공정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기체 상태로 그대로 운반하면 비효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영하 163도까지 냉각시켜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이는 액화 과정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을 처리하는 LNG 액화 플랜트는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데 대우건설은 이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운영 중인 주요 LNG 플랜트 중 상당수를 대우건설이 직접 시공했고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도 연이어 수주에 성공하며 그 입지를 다지고 있죠. 거제도를 방문했던 필리프 뉴시 모잠비크 대통령은 당시 오찬 자리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앞으로 현재와 동일한 FLNG 선박 한 척을 추가 발주할 계획이며 그 역시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삼성중공업이 공시한 8,700억 원 규모의 예비작업 협약이 바로 그 발언의 후속 계약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뉴시 대통령은 또 다른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바로 현재 운영 중인 코라로가 안정적인 작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해상 경비를 위한 초계함, 즉 군함이 최소 3척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는 이에 대해서도 한국의 군함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과 건설에 이어 방산 분야까지 모잠비크는 점차 한국의 기술과 협력에 의존하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코라로의 뒤를 잇는 새로운 FLNG 선박과 함께 한국이 건조한 군함들이 모잠비크 해역을 지키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 한국이 세계 에너지 시장과 안보 산업에서 전략적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